안녕하세요. 살롱도 전북 시즌4 전북자랑 요즘 뭐하고 지내니입니다. 오늘은 저 이청과 보보 둘이서 같이 본 영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넷플릭스 많이 보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넷플릭스에 올라온 영화 한 편을 같이 봤는데요. 보보님, 우리가 무슨 영화를 봤지요? 거꾸로 가는 남자입니다. 간단하게 영화 줄거리를 소개해 주시겠어요? 제목을 보면 딱 연상이 되겠지만 이 영화가 지금 현대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를 완전 성별 반전으로 미러링한 사회를 그리는 영화예요. 시작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서 남성 우월주의자로 살아가고 있는 남자 주인공이 평소와 같이 생활하다가 전봇대에 부딪혀서 기절을 했다가 일어났는데 그게 똑같은 세상인데 대칭형인 여성 우월주의 사회로 간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남성 우월주의자가 여성 우월주의 사회에 갔으니 에피소드들이 넘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좌충우돌 하는 그런 이야기를 담았는데 성별 반전이 됐으니까 이 영화 감성 포인트가 되게 많아요. 성별 반전된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 이런 포인트로 보다 보면 볼 수 있는 것도 많고 공감 가는 부분도 많고 뭐 재밌게 다 같이 볼 수 있는 영화입니다. 네. 이 영화가 미러링 영화잖아요. 네네. 그래서 성별 반전되다 보니까 남녀의 역할이 완전히 바뀌었는데 이 영화를 보면서 재미있었던 장면이라든가 기억에 남는 장면들은 뭐가 있을까요? 저는 이 영화를 총 2번 봤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모임하시는 분 3분이 모여서 보고 두 번째는 이청님이랑 둘이 봤는데 볼 때마다 보는 게 약간 더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두 번째 감상했을 때 제일 포인트는 여자 주인공이 원래 차를 운전하고 다녀요. 그래서 오픈카를 운전을 하고 남자 주인공이 그 차를 얻어 타는 이런 형국이 계속 나와요. 여자가 원래 몰았는데 남자 주인공이 약간 그날만 특별하게 운전을 했어요. 운전해가지고 호텔에 내렸는데 벨보이가 문을 열어주는 게, 그러니까 운전석에 있는 남자 주인공한테만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서 저는 이걸 그냥 흘리고 지나가는데 이청님이 이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주고 어머 그러네 이랬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여자 주인공은 오픈카를 몰고 다니는데 남자 주인공은 계속 자전거만 타는 거예요. 맞아요. 이것도 성별 반전이구나 왔었고 그다음에 처음에 봤을 때 제일 웃겼던 포인트는 이제 전체적으로 싹 미러링하는 게 나오는데 여자 주인공 집에 있는 책장이 나오는데 거기에 있는 문학 작품을 이렇게 쫙 나오는데 사실 그게 다 불어로 돼 있어서 읽을 수가 없는데 번역이 나온 게 있었어요. 보바리 총각. 그거 보고 진짜 너무 빵 터져가지고 막 웃었거든요. 그쵸. 보바리 총각. 그 두 개가 제일 기억에 남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 반전돼서 멋 모르고 있다가 회사를 출근해야 돼서 회사에 갔는데 데스크에 있던 직원조차 남자 직원이었어요. 맞아요. 원래 여직원이잖아요. 근데 남직원인데 이 남자 주인공의 옷차림을 보면서 너 가슴 관리를 해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패치 같은 걸로 약간 도드라진 것을 가려라. 그랬더니 왜 어때? 뭐 그랬는데 난 데스크에 있던 친구가 다 너를 위해서 얘기해 주는 거야.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몸매가 드러나는 그런 걸 입었을 때 성적으로 주변에서 오는 catcalling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을 받을 수 있는데 이 사람은 아직 자기가 성반전된 사회에 있다는 걸 모르니까 너무 자연스럽게 왔는데 그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일이 또 벌어지기도 하죠. 그래서 그러고 나서 들어갔잖아요. 사무실에. 그쵸. 근데 사무실 들어갔는데 그 사무실 다 여자 직원밖에 없었잖아요. 그래서 다 막 이렇게 표정이 보통 그 여자들이 야한 옷 입고 지나가면 쳐다보는 느낌으로 전체 사무실에 있는 여자 직원들이 그 남자 주인공을 다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브라 안 한 여성들을 대상화하는 느낌으로 그 남자를 그렇게 바라보더라고요. 그 표정이 정말 다 웃겼어. 예. 그랬죠. 그리고 그 상사의 사무실로 들어갔는데 그 상사 책상에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이 템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남자 이게 뭔지 모르고 집었다가 나도 근데 처음에 그게 템포라는 생각을 아예 안 하고 담배인가 처음에 봤을 때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 담배를 몰아가지고 이렇게 큰 담배를? 시가? 그렇게 느꼈을 수도 있겠구나. 사이즈나 뭐 이런 게 비슷하니까. 난 양이 많아서 이런 말 했던 것 같은데. 맞아요. 그리고 너무 당연하다는 듯이 요즘에 양이 많아져서 좀 큰 걸로 바꿨어.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잖아요. 그런 거. 그리고 사무실에서 그 여상사가 얘한테
되게 성상납 요구하는 식의 제스처를 취해요. 이렇게 바지를 자크를 지퍼를 내렸죠. 내린다던가 예. 뭐 이런 거. 근데 그 친구는 그거에 대해서 인지가 안 돼 있으니까 되게 그냥 재밌어하더라고요. 자기를 유혹하나? 이 정도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다가 그 여성 사이의 다리털을 보고 기겁을 하는 그런 모습도 나오고. 그러니까 재밌는 포인트인 거죠. 다리털 저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되게 풍성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서는 진짜 겨드랑이 털 안 민 여성이 되게 많이 나오고. 근데 기본 다 그쵸. 겨드랑이 털을 안 민 것 같더라고요. 우리 사회에서는 남자들이 당연히 겨드랑이 털을 안 밀고 우통 벗고 조깅하고 뭐 이런 모습들이 있는데 거기서는 반대로 여성이 겨드랑이 털을 안 밀고 우통 벗고 조깅을 하는 그런 장면들도 되게 많이 나오고. 맞아요. 그게 전혀 이상하지 않는? 그렇게 조깅하면서 남성을 희롱하는 그런 모습들도 나오고 뭐 그랬죠. 그렇게 하나하나 보다 보면 이게 더 각인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얼마나 그런 걸 더 많이 당했었나를 다시 한번 재인식하게 되는? 그렇죠. 정말 말도 안 되는 장면들이 너무 많잖아요. 남자 주인공의 친구가 있는데 친구 배우자분이 임신했다 출산을 했는데 이 부부 관계가 급속도로 틀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자분이 외도를 했는데 외도 사유가 여성 호르몬이 너무 넘쳐서 어쩔 수 없었다. 그렇죠. 임신하면서 그렇게 됐다. 어떡하겠냐 이게 본능인데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거를 남자 주인공한테 와서 그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그 남자 주인공과 남자 주인공의 친구의 배우자분이 남자 주인공 집에서 앉아서 얘기하는데 딱 그 남자 주인공이 문을 열어주니까 그 여자분이 오늘 입은 기모노가 옷이 예쁘다. 그런 말을 처음에 하고 그래서 위로를 해주는데 그 남자 주인공은 그 자기 친구의 배우자분을 위로를 하잖아요. 근데 그 여자분은 정말 머리에 생각이 그거밖에 없는 캐릭터로 나와서 그 위로하는 와중에 남자 주인공의 허벅지를 쓰다듬고 시선은 허벅지에만 가 있고 그리고 둘이 앉아 있는데 정말 다리를 쩍벌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심한 쩍벌남 거의 그 정도로 다리를 벌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기억에 남고 그거랑 연계해서 남자 주인공이랑 남자 주인공 아버지와 배우자가 외도를 한 남자 주인공 친구 셋이 모여가지고 이제 로맨스 영화를 보면서 얘기하는 장면이 있는데 남자 주인공 아버지가 정말 담담하게 남자 주인공 엄마한테 부부관계? 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는 어쩔 수 없었다. 무심한 듯이 지나가는 느낌으로 얘기를 하면서 그 아버지 표정이 참 체념한 표정을 지었었잖아요. 그때는 그랬다. 여성의 성욕을 자기가 그냥 너무나 당연히 받아야 된다는 식으로 표현을 했고 근데 그거는 다 어쩔 수 없다. 여자들은 원래 다 그렇다라는 식으로 네, 맞아요. 기혼인 남자 주인공의 친구한테 얘기를 했죠. 모든 여자들이 그러니까 그것 갖고 너무나 그렇게 상심이 하지 말라는 식으로 위로를 하는 말이 그런 얘기였죠. 어디서 많이 들은 얘기인 것 같네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그렇습니다. 그런 장면들이 되게 집안일 하는 거에 있어서도 거기서는 성반전인 사회이기 때문에 남성이 집안일을 주로 해요. 그리고 애도 돌보고 그리고 여성이 바깥일을 하는 육아휴직도 남자가 하죠. 그렇죠. 그런 느낌인 거죠. 그랬을 때 집에 있는 딸과 엄마는 스포츠를 즐기는 거예요. 오빠는 테이블 정리를 하고 식탁 테이블 정리를 하고 그리고 화분에 물 뿌리고 그렇죠. 그렇게 있고 그리고 오빠는 굉장히 그쪽 사회에서는 남성스러운 옷, 배꼽티에 반바지를 입고 남성스러운 제스처를 하는 거죠. 그런 식의 그리고 모습들. 무용을 배우러 갔어요. 그렇죠. 그것도 발레. 그런 것들. 그 사회에서는 여성이 화장실을 서서 보더라고요. 그건 약간 좀 그러면서 변기에 오줌 튀잖아 뭐 이런 식으로 신경질 내는 오빠 그런 거 있죠. 이것도 어디서 많이 들어. 그렇죠. 앉아서 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발레 얘기하니까 생각나는 게, 그러니까 그 남매에 있는 집에 오빠가 발레를 배우러 가는데, 발레를 배운 사람 다 남자더라고요. 남자 학생들. 발레 발표회를 보러 오는 것. 남자 주인공이 거기를 발표를 가더라고요. 맞아요. 보러 가고, 격려하고, 얘기하고. 그렇죠. 그리고 그 친구의 그 이성 교제에 관련된 문제를 상담해주고, 이성 교제라고 할 수 없나? 성추행이라고. 그쵸.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네가 원하지 않으면 노라고 말해도 된다고 이 말도 어디서 많이 들어본. 너는 거부할 권리가 있다. 그냥 상황이 그래서 어쩔 수 없어가 아니라 너는 싫으면 싫다고 얘기를 해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나는 뭐 걔가 좋고 이런 말을 그
학생이 했었죠. 그쵸. 사랑한다라는 식으로 네. 표현을 했지만 그래도 당한 건 당한 거니까. 그리고 이제 남자 주인공이 조언을 하기를 세상에는 여자가 많다. 걔가 굳이 아니어도 된다. 너는 소중한 존재다. 뭐 그쵸, 이런 그쵸. 말을 했어요. 했지요. 보면 대사도 대사인데 그 표정 연기들이 정말 다 실감나서 그런 것들이 더 지금 다시 얘기하니까 그게 더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맞아요. 연기들을 참 잘했어요. 그게 남자 주인공이 성별 반전 세상에 처음 가서 너무 충격적이어가지고 카페에 가서 맥주를 시키거든요. 네. 그래서 막 서서 이제 스탠드바에서 마시는데 건너편 테이블에 히잡을 두른 남성 두 분이 있었어요. 커피를 시켰는데 바텐더인 여성분이 나는 그걸 거부할 권리가 있고 니들은 나가라 이렇게 말하니까 막 그 정말 있잖아요. 체념한 듯이 얘기하면서 그 같이 있는 남자 주인공한테 동의를 구하는데 이제 그 세상에 처음 갔으니까 남자 주인공이 이제 눈에 되게 동공지진이 일어나면서 이게 무슨 일인가? 뭐지 막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 상황이 동감을 못 받고 지나가면서 흘리는데 히잡을 두른 남성 두 분의 그런 표정이 되게 맞아요. 도박을 하는 건 다 남자들이 아니라 여자들이더라고요. 그 남자 주인공이랑 그 여자 주인공이랑 둘이 섹스를 하고 여주가 난 모임 있어서 갈게 이러는 거예요. 뭐 어디 했더니 포카 치러 간다고. 포카 치러 가면 이제 서양 영화에 많이 나오는 장면 있잖아요. 남자들 앉아서 포카 치고 여성 종업원이 이렇게 음료를 서비스하는 게 정말 성별 미러링 돼서 나와서 여자분들이 다 같이 포카를 치고 거기에 있는 젊은 남성 종업원을 성희롱하는 장면이 되게 무심한 듯 지나가는데 뭐라고 해야 될지. 그렇죠. 그런데 거기서는 또 웃긴 게 킹보다 퀸이 더 위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퀸 카드를 가진 사람이 우승을 하는 그런 거. 그리고 여기 그 여성 상의사에는 예수보다 성모 마리아가 더 위인 걸로 얘기가 되거든요. 그렇죠. 그녀가 있어서 지금 이런 세상이 됐다라는 식으로 표현을 하니까요. 그런 사소한 것까지 다 그 미러링 설정이 되게 너무 촘촘하다고 그래야 되나? 맞아요. 생각지도 못했던 부분까지도 되게 세심하게 찍었더라고요. 영화를 보는데 엑스트라를 발견하고 무심한 듯 지나가는 사람들을 다 그러니까 보는데 원리를 찾아라 이런 숨은 그림 찾기 이런 맞아요. 게임처럼 저 직업에 저 사람도 여자네? 이 직업군도 여자네? 이 직업군도 여자네? 그러니까 그 모든 밖에 나와서 일하는 직업군이 다 여자인 거예요. 맞아요. 남자가 안 나와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어떤 한 장면 중에 도배업자 그러니까 페인터 업자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그 사람을 불러서 그러니까 작업을 하는 과정 중에 있었어요. 근데 그 분도 당연히 여성이 왔었고 작업하는 데가 욕이 쓰여져 있는 문을 치나드는 작업이었어요. 암태지라는 욕이었거든요. 근데 여성들 입장에서는 그게 크게 개의치 않은 욕으로 와닿지 않는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남학생들이 여성화된 욕을 하면 그게 더 심한 욕으로 인지하듯이 그쪽 사회도 그런 게 아닌가라고 추측만 해봅니다. 지금 그거 말하니까 생각나는 게 그 남자 주인공이 여자 주인공 비서로 취직을 했는데 재택근무하는데 그 집에 청소를 해주러 오시는 가정관리사분이 남자분이었는데 이렇게 막 얘기하면서 이 소설은 뭐 여자 주인공이 소설가인데 그 소설 그러니까 베스트셀러 작가인 거예요. 근데 그 베스트셀러 작가의 작품을 되게 여성스러워서 되게 잘 썼다라는 식으로 칭찬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남자 주인공은 그게 아직 덜 인지된 상태이기 때문에 당황스러운 거죠. 그게 여성스러운 게 뭐 이런 식의 표현을 하는 그런 장면이 있죠. 그 우리 사회에서 사실 너 여자 같지 않다, 이 남성스럽다, 그 문체가 그렇다 이게 칭찬의 의미잖아요. 맞아요. 그거를 딱 미러링하는 거여가지고. 그 다음에 뭐 얘기할 때 그 남자분이 되게 조신한 느낌의 그런 앞치마에 덧버선의 리본이 이렇게 있었어요. 앞치마도 작은 리본이 있었어요. 그리고 막 얘기하는데 나는 그런 거는 어려워서 잘 모르고 딱 그 대화하면서 너무 그 전형적인 대화 패턴 있잖아요. 네네네네네. 어떤 건지 알겠는. 다 모든 말이나 대사, 의상 뭐 이런 게 다. 맞아요. 그래서 그 사회에서는 남자가 수트를 입는 게 되게 낯선, 약간 특이한 그렇게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파티 여주가 남주를 파티에 불렀는데 수트를 입은 그 남주를 편집장이 놀라워하면서 얘기를 하잖아요. 아, 그게 그 수트 때문에 그런 거였어요? 아, 나는 그런 의미로 생각 안 하고 여자 주인공이 남자를 이렇게 항상 사냥을 하러 다니잖아요. 근데 수비 범위에 있는 남자가 20살에서 26살까지만이었거든요. 그것도 그렇죠. 근데 젊은 남자. 늙은 남자랑 사귀니까 이런 느낌은 나는 받아들였는데 지금 말을 들어보니까 파티에 온 남성분들은 다 이렇게 숄 같은 거를 그쵸. 불러서 지금 우리 사회에서 말하는 여성스럽다는 느낌을 주려고 하는 옷을 입었죠. 예, 입었던 것 같아요. 네네네. 그리고 양복을 안 입었네요. 그쵸. 그러니까 남성이 자켓을 걸친다. 흔하지 않은. 그러니까 자켓을 걸치더라도 밑에는 반바지여야 되는데 반바지가 아니라 긴 바지를 입고 뭐 이러면 원래 그 사이에서는 그 옷은 여성들이 입는 양복 수트인 건데 그 옷을 반대인 남성이 입었을 때는 낯선 거죠. 그쵸. 그 맞아요. 그것도 나오고 여자 주인공이 남자 주인공한테 선물을 사주겠다 그러고 시계를 고르러 갔는데 가는 줄의 시계. 남자 주인공한테 가는 줄 시계만 보여주니까 나는 굵은 게 좋다. 너는 다른 다른 남자들이랑 다른 것 같아라는. 맞아요. 여자 주인공이랑 남자 주인공 서사도 그 전형적인 서사를 성별 반전으로 비틀었어요. 네네네. 우리 많이 보는 바람둥이 남자가 나의 길을 걷고 독특한 여자, 뭐 이런 여자는 처음이야 이런 느낌에 꼬이는 그런 로맨스 서사처럼 여기는 바람둥이 여자가 있는데 독특한 남성 우월주의 세상에서 온 독특한 남자, 그쵸. 조신하지 않고 특이한 취향의 남자 주인공에게 매료되는. 옛날에 말도 안 되는 영화나 만화 뭐 이런 거 보면은 가난한 집 여자가 부잣집 남자 주인공 뺨을 한 대 때리면서 이런 낯선 경험하는 느낌으로 날 때리다니 이게 처음이야. 그렇죠. 그런 느낌으로 여기서도 그러거든요. 어머 얘는 뭐야? 라는 느낌으로. 너는 다른 남자들과 다르구나 이런 그쵸. 말이 몇 번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친구를 처음에는 자기 소설의 소재로 쓰려고 만나다가 그게 사랑으로 변한다는 식으로 영화가 흘러가긴 하죠. 사랑으로 흘러가는 느낌도 너무 전형적이죠. 남자가 여자를 되게 사랑해주는 영화들이 보통 그런 거잖아요. 여자가 남자를 사랑해주는 건 사실 모성서사고 연애관계에서는 남자가 여자를 예뻐한다 이런 느낌의 연출이라던가 그런 장면이 있어서 그 얘네 남자 주인공과 여자 주인공의 사랑을 나누는 장면 자체도 이렇게 나오는데 영화 안에서 주인공들이 보는 로맨스 영화가 나오거든요. 여자 주인공한테 내 엉덩이가 예쁜가요? 예뻐해주세요. 사랑해주세요. 이런 멘트를 해요. 화면에 비치는 장면이 남자가 앉아있고 여자가 뭐 엎드려 있거나 기대는 느낌 으로 우리가 흔히 많이 봤는데 이게 반전돼서 여자가 앉아있고 남자 주인공이 기대서 나의 그 신체적인 매력을 어필하는 뭐 각선미가 예쁘다든지 뭐 이런 거를 영화 안에 또 이러더니 이 남자 주인공과 여자 주인공 연애하는 서사 안에서도 둘이 호텔에 갔는데 그렇죠. 섹스를 하는 장면도 그런 느낌이었고 섹스가 끝나고 둘이 쉬는데 남자 주인공은 팬티를 입고 있어요. 그리고 여자 주인공한테 기대고 있고 여자 주인공은 팬티하고 와이셔츠를 걸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노출을 하지 않고 앵글을 훑어주는 것도 남자의 몸을 훑어주는 느낌으로 나오고 처음에 남자 주인공이 여자 주인공 회사에 면접을 보러 갈 때도 제모를 하고 머리를 다듬고 반바지를 입고 각선미를 드러내면서 자랑하면서 여자 주인공이 약간 남자 주인공한테 이끌릴 때도 샤론 스톤의 그 영화 있잖아요. 원초적 본능. 그 느낌은 아닌데 그런 비슷한 결의 느낌으로 남자 주인공이 의자에 기대서 각선미를 뽐내는 거를 상상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사실 남자가 그런 화면을 거의 본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거의 없죠. 생소한데 전 좋더라고요. 좋은 영화네? 이러면서 봤어요. 그런 장면들이 몇 컷 나오죠. 전 그래서 개인적으로 그 남자 주인공이 봤던 그 로맨스 영화도 따로 독립영화로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도 재밌을 것 같아요. 화면에서 보통은 여자의 신체를 카메라가 훑는데 그 남자의 그쵸. 신체를 훑고 남자의 등 곡선을 이렇게 너무 천천히 훑는 등곡선이랑 카메라 앵글. 엉덩이랑 그렇죠. 종아리
다리, 허벅지. 그리고 남자 주인공이 사랑을 갈구하는 느낌으로 여자 주인공한테 나의 신체적인 매력을 봐주세요. 저를 사랑하시나요? 뭐 이런 말을 하는 게 되게 생소한데 맞아요. 근데 저는 듣기 좋더라고요. 야, 내가 보고 싶은 영화가 이런 거였네? 약간 이런 그럴 수 느낌이 있지. 있었어요. 저는 그냥 그 장면이 신선했어요. 저는 그냥 남자 몸 훑어주니까 좋더라고요. 여자 몸은 훑어주는 건 너무 지겹게 많이 봐서. 그치. 매일 씻으면서 보잖아요. 그치, 내 몸 내가 보는데 굳이. 보기에 나쁘지 않고 그래서 이런 영화들을 남자들이 잘 봤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보면서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성을 대상화하는 영화들을. 걔들을 정말 편하게 잘 떠먹었구나. 그쵸. 가만히 있어도 그런 류의 광고도 많고, 뭐 음악방송만 봐도. 근데 이게 약간 반전된 세계를 보여주는 영화잖아요. 네네. 근데 마지막 장면 기억하시죠? 아, 예. 그 장면을 기분이 정말 한순간에 기분이 나락으로 와우 떨어지는데 너무 씁쓸한 거예요. 이걸 얘기를 해드려야겠네요. 그냥 저희는 스포를 하는 방송이라고 생각하시고 들어주시면 좋을 것 요즘 같고요. 엔딩 스포입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 가서 남자 주인공하고 여자 주인공하고 관계가 약간 틀어져요. 그래서 이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여자 주인공이 남자 주인공을 찾아오는데 몸싸움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머리를 띵 부딪혀가지고 서로 기절한 거죠. 여자 주인공이 깼어요. 근데 뭔가 이상한 거야, 내 세계랑은. 구급대원도 다 남자고. 그치, 여자여야 되는데. 남자고, 그리고 거리로 나왔더니 여자들이 치마를 입고 있는 거야. 여자들 다 헐벗었어. 광고판도 다 여자. 그렇죠. 자기네 세상에서는 그럴 수 없는 일이 이 세계에서는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 남자 주인공이 말했던 세상이 진짜 있었다는 걸 인지하면서 당황하게 되는 거죠. 동공지진하는 장면이 계속 나오죠. 그렇죠. 그리고 마침 딱 갔을 때가 여성의 날 뭐 이런 행사여서 그 시위를 하는 여성 집단이 나오는 그 군중 사이에서 남자 주인공이 여자 주인공의 이름을 부르는 장면에서 영화가 끝나요. 맞습니다. 한순간에 현실로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영화를 보면서 막, 재밌네. 뭐 저건 저렇게 반전됐네 하면서 신나게, 이제 아까쯤에 숨은 그림 찾기라고 표현했듯이, 막 그렇게 신나게 보고 있다가 마지막에 한순간에 현실로 돌아와가지고 현타를 받는 느낌? 영화가 감독이 엔딩을 하는 게 시사하는 의미가 되게 있다는 생각을 많이 했고. 뭘 시사할까요? 근데 뭐 정신 차리면. 그런 세상은 없다야? 처음에 봤을 때는 현실에 대해서 확 와닿게 해주는 장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렇게 사는 게 되게 이상한 거에 대해서 되게 강제 직면시키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안 보려고 하는데 고개를 이렇게 잡아가지고 봐, 이게 네가 살고 있는 세상이야. 그래 너 어떻게 할래? 라는 질문을 던지는 느낌이 굉장히 있었어요. 저는 그랬습니다. 청님은 어떠셨어요? 보보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직면하는 지점도 물론 있었고요. 이 영화는 여성들이 봐도 재밌긴 하는데 남성들이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자기들이 하는 일상의 그런 소소한 행동들이 얼마나 때에 갉아먹는다. 그런 걸 하는지를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자기들은 뭐 이런 것 갖고 예민하게 굴어라는 것들이 있잖아요. 지금 말하니까 이거 생각나네요. 남자 주인공이 되게 히스테릭해요. 근데 거기에 나오는 모든 남자들이 예민하고 히스테릭하고 과민 반응하고 감정이 이렇게 너를 띠는 게 있거든요. 그걸 부각시키죠. 그리고 울고 기물 파손하고 그게 다 남자들만 그러더라고요. 사랑에 얽매이고 울고불고 하고 그렇죠. 그게 전형적으로 여성을 표현하는 미디어의 모습인 거잖아요. 여성들의 모습이 이렇다라고 정형화된. 이 영화를 보면서 되게 느꼈던 게 남자 주인공이 왜 히스테릭해지는 거에 대해서 너무 투명하게 되게 더 잘 보인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렇죠. 히스테릭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 나오고 주변에서 그걸 계속 조장하잖아요. 네. 그렇게 할 수밖에 없. 자기들의 세상은 그렇지 않고 자기들이 그렇게 한다는 걸 인지하지 못하니까 그냥 불편한 것만 계속 눈에 보이는 거죠. 그들은. 별로 사실 이 영화를 남성분이 본다고 그래서 남성들이 본다고 그래서 크게 달라질 것 같다는 생각은 안 들고 이 영화는 사실 여자들이 다 같이 시청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았으면 좋겠다는
메갈리아의 미러링이 나온 것도 사실 남성들을 설득하려는 게 아니라 여성들을 설득하려고 나왔다는 거를 어디서 지금 본 것 같은데. 근데 비슷한 맥락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그럴 수도 있죠. 왜냐면 자기가 지금 얼마나 차별을 받고 있는지 아니면 자기의 그러니까 너무 당연시되는 사회 구조가 당연하지 않다는 것을 인지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긴 하죠. 이 영화가. 그렇죠. 보게 되면 성반전된 사회를 보는 순간 자기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얼마나 우스운지 말도 안 되는지를 바로 직면하게 되는 지점은 있죠. 그래서 여성분들이 많이 보고 혼자 보는 것보다는 여러 명이서 같이 시청해서 이런 포인트들을 많이 발견하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면 더 많은, 그러니까 자기 혼자 본 거 말고도 다른 사람들이 본 지점들이 있으니까 그러면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또 새로운 시각이 생길 수는 있을 것 같네요. 여성 청소년들 많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밖에 나가 다니는 직업군들이 다 여성이었잖아요. 네네네. 남성이 별로 안 나와요. 그 메인 주인공하고 친구들 집단 소수를 빼고는 맞아요. 진짜 다양한 직업군의 여성을 볼 수 있거든요. 이 영화의 좋은 점이 하나 아닌가. 보면서 저희 둘이서 이 직업군도 여자고 저 직업군도 여자네 우리 아이들이 봤을 때는 또 어떨까. 좀 그런 부분이 궁금해지고 그러네요. 그러네요. 또 그럴 수 있죠. 그들은 또 다르게 받을 수 있으니까. 우리가 이 영화를 보고 나서 이런 류의 영화나 책이 뭐가 있을까라고 이런저런 얘기를 했잖아요. 네네네. 몇 편 소개를 좀 해주시겠어요? 이 영화랑 같이 보면 좋은 영화가 2개가 더 있어요. 이게 동일 감독의 작품으로 억압받는 다수라고 유튜브에 검색하면 나오거든요. 10분짜리고 나를 보라라는 북유럽 영화였던 것 같은데 이건 더 짧아요. 나를 보라 같은 경우에는 또 다 성별 반전 영화인데 나를 보라는 특히 더 시사하는 바가 있는 게 남자들이 다 그 여장을 하고 나오거든요. 지금 우리가 입는 여성의 옷이라고 명명된 옷들을 입고 나와요. 나와서 이렇게 정말 더 노골적으로 미러링을 한 그쵸. 예, 확 더 와닿는 영화고 추천하면 사실 이갈리아 딸들 제일 유명한데 다들 아시니까 넘어가고 저는 만화를 많이 보니까 만화를 하는 세 작품 좀 더 추천하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일본 작품이에요. 오오쿠라고 요시나가 후미라는 여성 만화가가 그린 작품인데 한 10년인가 20년 단위로 계속 제작을 다시 하거든요. 그래서 이 드라마가 2000년대에 1시즌, 2시즌, 3시즌, 스페셜 3편, 극장판까지 나온 되게 유명한 시리즈예요. 근데 이거를 요시나가 후미라는 사람이 미러링을 한 거예요. 부에 가면 여자들만 생활하는 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오오쿠가 이 말을 하니까 소름 끼친데 여자들의 감옥이라는 뜻이거든요. 들어가면 못 나오니까. 그래서 드라마랑 만화 둘 다 챙겨보면 좋을 것 같은 작품이고 우리나라에도 이런 작품이 있어요. 이미라 선생님의 남성해방대작전이라고 저는 이 작품 미완인 줄 알았는데 네이버에서 연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옛날에 순정만화의 향기를 찾아보고 싶은 분들은 한번 다시 가서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네네. 그리고 제가 이게 거꾸로 가는 남자 그냥 여러 가지로 검색을 하다가 이 감독의 전작인 단편이 억압받는 다수라는 작품이에요. 근데 이 작품의 기사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기사를 하나 클릭해서 봤더니 작년에 광주의 한 중학교의 도서 선생님이 양성평등 관련 단원을 가르치면서 이 영화를 학생들과 같이 봤나 봐요. 그 영화를 본 친구들 중 몇 명이 그 선생님을 고발한 거예요. 그 영화가 자기들의 성적 수치심을 느끼겠다 하면서 그래서 이 선생님이 교육청으로부터 직위 해제 명령을 받고 지금 아직 학교로 돌아가시지 못하고 계시거든요. 네네. 그 억압받는 다수라는 영화가 도대체 어느 부분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까? 3번 봤거든요. 그래서 도저히 모르겠는 거죠. 저도 잘 모르겠어요. 성적 수치심이라는 단어를 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들었고 영화 자체로 교사가 직위해제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정말 이 시기에 말이 안 되는데 일어난 일인 거잖아요. 2019년에 이 그렇죠. 느낌이죠. 2019년에? 아무도 안 믿을 거야. 안우절이지. 이런 느낌이었어요. 처음에. 맞아요. 근데 지금 아직도 학교를 못 돌아가시니까 그게 안타까울 뿐이죠.
아이들의 성교육을 어떻게 시켜야 되느냐. 아니, 근데 저는 제일 웃겼던 게 경찰에서 아동학대 뭐 이런 걸로. 네네, 그런 네. 식으로 기소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아동학대면, 이 영화를 본 게 아동학대면, TV에 나오는 수많은 매체의 그런 작품들은 도대체 그럼 뭐라고 할 건지. 그러니까요. 그 선생님이 보여줬던 클림트의 키스나 뭉크의 키스도 성적 수치심을 일으킨다라는 식으로 표현되니까. 근데 그거는 정말 더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기사들을 볼 때마다 도대체 어느 부분이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들은 어느 부분이 그렇게 불편했을까? 라는 생각. 그들이 너무나 쉽게 했던 말과 행동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똑같이 그냥 그런 것들이 반전된 영화를 본 것만으로도 이렇게 수치심을 느낀다는 게 말이 되나? 멘탈이 약하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멘탈이 약한 것 같아요. 그냥 제 생각에는 그런 거를 당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 영화에서도 나오잖아요. 남자 주인공이. catcalling을 당하거나 그쵸. 직장 상사한테 성희롱을 당했는데 몰라요. 그치. 그게 catcalling인 건지 성희롱인 건지 인지를 못하죠. 처음엔 좋아했어, 심지어. 자기를 유혹한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제 주변에 지인 중에 성희롱을 직장에서 좀 당한 분이 있는데 남자가 남자한테 한 거예요. 자기가 성희롱을 당했는지 몰라요. 근데 기분은 나쁜 거야. 뭔지 네. 모르는데 더러워 기분이.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배우지 않고 명명하지 않아서 그러니까 자기가 당한 게 성희롱이고 기분이 나쁘다. 이상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쟤 왜 저렇게 생각할까? 이렇게 생각을 처음에 했었는데 생각해보니까 저도 잘 몰랐을 때 기분이 더러웠지만 그게 그거라고 잘 몰랐던 거죠. 배우지 않아서 몰랐던 부분이 있어서 사실 이런 부분도 그 사회에서 사회화 시켜주는 게 되게 또 중요하다는 생각이 또 드네요. 그러니까 불편하다고 해서 피하기만 할 문제는 아니거든요. 직면해야 될 것은 직면해야 되고 왜 불편한지를 알아야지 그거를 바꿀 수 있는 구조를 만들 수 있는데 피하기만 한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근데 계속 피하려고 하고 불편하다고 하고 왜 우리한테 이런 걸 보여주냐라는 식으로 표현을 해서 선생님을 고발하는 거니까. 근데 이거 자체도 되게 그런 게 깔려 있는 게 그런 남성 성별은 성추행이나 성희롱을 당하지 않는다는 게 전체 깔려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생각 자체를 못 하는 거죠. 남성이 성희롱을 당할 것이다? 성추행을 당할 것이다? 라는 생각 자체가 없는 거야.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 같고 본인들은 대상이 아니라 그런 주체인 거잖아요. 그런 사회에서 우리가 이렇게 자라오고 그러니까 단 한 번도 대상화가 돼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겠죠? 있었겠죠. 근데 모르는 거 아니에요? 인지할 수 없는... 그럴 수 있겠네요. 다 같이 공부하고 배워야 되는 것 같은데 그 피해자만 알아서 하는 그렇죠. 시스템이라서 그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씁쓸하네요, 마지막에. 이번에 무거워졌네요. 그러니까요. 이 영화가 처음에 볼 때는 되게 신나다가 막판에 이렇게 굉장히 씁쓸하거든요. 저희의 마지막이 이렇듯이. 저희 그 한동안 말을 안 하고 이 영화가 끝나고 나서 그 세상에 있는 여자 주인공과 남자 주인공이 어떻게 살아갈 거에 대해서 약간 얘기를 했었죠. 그렇죠. 여자 주인공이 어떻게 이 사회를 견딜 것인가. 어떨 것 같아요? 나는 그 분은 그냥 자기 세상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어. 이 세상에서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 세상에서 못 살 것 같아. 이 사회에서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직업군도 없고 그 남자 주인공이 그 사회 그 미러링 세계에 가서 취직을 할 수 없어가지고 제대로 된 직업을 가질 수 없어서 발을 동동 구른 것처럼 여기도 그쵸. 마찬가지잖아요. 그 원래 있는 사회처럼 소설을 쓴다고 해도 그 소설이 잘 팔릴 것 같지도 않고 남성적인 애라는 말로 칭찬을 들을 텐데 그거를 과연 견딜 수 있을까? 오히려 이제 여기서는 그 여자 주인공이 히스테릭 그 사계에서 남자 주인공이 히스테릭하고 예민한 모습 보였던 것처럼 그런 식으로 변화해서 그 남자 주인공이 여자 주인공한테 느꼈던 매력들이 사라져서 이 커플이 연결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 이 남자 주인공은 자기가 원래 있었던 좋고 편하고 누리는 세상에 왔잖아요. 그래서 굳이 이 여자 주인공이랑 커플이 지낼 것 같다는 생각도 안 들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남자 주인공이 변할 것 같지도 않아요. 다시 왔잖아. 자기 세상으로. 네,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분은 다시 전봇대에 머리를 부딪혀서라도 아, 근데 그 전봇대는 내가 가서 부딪히면 그 세상으로 돌아가게? 무슨 어쩌고 수녀원이라고 써있던데. 맞아요. 파리 수도원이었는데 수녀원으로 바뀌었잖아요. 아, 맞아. 파리 시내 어디 있나요? 그런 세상에서 살아봐도 재밌을 저도 것 웃장 같아요. 까고 달리고 싶어서. 멋진 언니들 많이 나왔어요, 거기. 잘생긴 언니들. 처음에 영화 보고 또 생각났던 게 있는데 다 같이 봤다 그랬잖아요. 셋이서. 영화를 다 보고 나서 여자 캐릭터는 얘기를 안 해요. 근데 남자 캐릭터만 외모를 품평을 하더라고, 우리가. 거기서 대상화가 된 게 남자였으니까. 예, 외모를 막 품평하고 있어요, 막. 쟤는 뭐 어디가 어떤데 이러면서 그래서 그런 모습을 나를 볼 때 되게 생소하면서도 근데 이게 또 말을 하다 보면 기분 나쁜 포인트가 되거든요. 그렇죠. 제가 되게 별반 다를 바가 없다는 생각이 들고 남자로 태어났으면 되게 비슷한 전형적인 캐릭터로 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이 영화를 보면서도 좀 많이 했고 이 영화도 그렇고 아까 소개한 단편 영화 나를 보라를 보면서도 그랬거든요.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는 것처럼 자리만 준비되면 제대로 다리 한번 뻗고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요. 이 성반전된 영화를 보면 카타르시스를 느낀다고 해야 되나? 뭐 이런 지점이 있긴 한데 결과론적으로는 씁쓸한 지점이 나중 가서는 더 생기는 것 같아요. 그치, 영화가 대화도 없고 그냥 미러링만 했고 그쵸. 그리고 그 미러링한 거를 보면서 쾌감을 느끼는 나를 또 내가 보고 있잖아요. 또 다른 내가 혐오의 시선으로 나를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 생각을 하게 만드는 영화였던 것 같아요. 여럿이 보고 혼자보다는 여럿이 보고 같이 나누면서 이런 감정도 좀 털어낼 부분은 털어내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혼자 보면 더 씁쓸해질 것 같은 느낌이라 더 안으로 굴을 파고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에. 그러니까 누구든지 대상화를 하게 되면 그런 식으로 볼 수밖에. 그러니까 시스템이 사람을 그런 만드는 시선을 거죠. 키우게끔 만든다는 메시지가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이렇게 역전된 걸 보고 내가 바로 준비된 자리에 누웠잖아요. 제가 반응을 하잖아요. 이게 너무 당연하게 되는 거죠. 그런 나를 보고 또 놀라고. 그러면서 반성하고 또. 놀라고. 재밌어 했다가 놀라고 반성하고. 재밌어 했다 놀라고 반성하고. 지금 그게 계속 반복적입니다. 그 이후에 지금 계속. 지금 녹음 패턴도 그런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그럼 마무리 멘트 할까요? 그럴까요? 네. 저희가 이번에는 같이 영화를 보고서 얘기를 했는데요. 다음에 전북자랑은 영화일지, 소설일지, 웹툰일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때 우리가 끌리는 걸로 다음 편을 꾸려갈 생각이고요. 다음에도 기대해 주시고 건강 조심하세요. 건강 조심하세요. 감사합니다.